이선주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하신 대로 이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전에 충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어요. 720명 중에서. 예, 노는 걸로 1등을 했습니다. 노는 걸로 1등을 했어요. 예. 그렇죠. 하여튼 뭐든 1등 하면 좋아요. 대학은 제가 그래도 서울 상대에 나왔습니다. 예.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교를 나왔죠. 제가 학창 시절 돌이켜보면,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인구가 주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놈이 해요. 야, 엄마, 밥 먹어라. 엄마, 지금 나 이거 풀고 해야 돼, 이거. 이런 애들이 공부하면 돼요. 있어요, 이런 애들. 아니, 공부가 제일 쉬웠대요. 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공부 좀 하지 마. 공부해서 뭐 하려고? 너 공부해봤자, 공부 잘해봤자, 넌 막 겨우 공무원이야, 공무원 나부랭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많아지면 망합니다. 공무원이 적어야 돼요. 넌만 공부 잘해봐야 남의 월급쟁이밖에 더 돼?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냐? 공부 잘하는 삶?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 삶? 돈 많이 버는 삶? 아니야. 그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성공이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그다음에 학교 선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망쳤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평준화를 어떤 놈이 만들어 온 거예요, 도대체? 평준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충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연합고사 뺑뺑이, 연합고사 3기예요, 3기. 그러니까 63년생부터 뺑뺑이가 된 거야. 이거부터 버린 거예요, 대전에. 대전고등학교가 1등이었어. 대전고등학교 전교에서 중학교에서 1등 하는 놈만 가게 했어야지. 왜 그거를 연합고사를 만들어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만드냐고요. 어떤 새끼가 만든 거 도대체. 이 정치 얘기하면 싸우는데요. 나는 아주 문재인 앞에 있어도 네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가 나라를 망쳤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칠 거다. 세상에.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려면 정치를 외면하면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들한테 저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군가 했더니 실력이 좋은 선생님도 아니었고 많이 때렸던 선생님도 아니었고 웃겼던 선생님도 아니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줬던 선생님. 저는 그분이 생각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 뭐 실력은 별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에게 동기부여를 줬던 선생님. 저에게 만약에 아이들에게 1시간 수업할 시간을 준다면 저는 제발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제 경험을 보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려면 안 하고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때려도 하려면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적 지상주의를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걸 가르치지 말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성공이라고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일기를 써야 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일기를 잘 써서 성적이 좋아지고 일기를 잘 써서 수능에 반영되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도구로서의 일기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위해서
일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제 강의가, 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듣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다. 좀 더 일찍 알아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물의 홍만이 주관에 이루어졌거나 이 핸드폰을 보니까 시대가 나와요. 학교 공부를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학교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저는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라고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의 반대말이 상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상상을 혁신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대단한 어떤 정말 큰 무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오듯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유대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말하자면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우기고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분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관 7번, 수상,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한 것이 아니라 여야 그 국회의원들이 추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예. 저도 이제 다음 대선 때 나갈 건데, 저는 그냥은 안 나갑니다. 예.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으로 저를 추대하면 그때 나갈 거예요. 예. 그냥 뭐 선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랬던 분이 바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분이 바로 상상을 혁신으로 바꾼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줬고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오면서 우리 아이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 우리나라의 교실에서 질문을 했다가는 선생님한테 면박당하기 일쑤고요. 옆에 친구한테 야, 이 새끼야, 빨리 끝내게, 왜 질문을 하냐고.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벨상의 40%를 받았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역대 9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한 명 있어요. 돈을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줘서
예,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어요. 그 돈이 예, 핵무기 개발에 쓰여져서 예, 이렇게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돈이 그때 간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65%,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 포춘지에 선정된 우리나라 기업도 있어요. 어디죠? 삼성전자. 500대 기업에 들어갑니다. 500대 기업. 100대 기업에는 못 들어가요. 전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왜 이렇게 그들이 위대한 성과를 나타냈다고요? 상상력. 대한민국은 상상력을 죽이는 교육. 상상력을 죽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는 공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빌딩 내에 있는 것보다 자연으로 가면 상상력이 더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칼 막스, 프로이드, 뉴턴, 로스차일드 가문, 조지 소로스, 스티브 발머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이클 델, 토마스 베이슨, 엘빈 토플러, 리차드 파이만, 벤 버냉키 의장 유대인들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주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스타벅스 한국 총판이 어딘 줄 아세요? 신세계 정용진 거예요. 이 사람이 총판을 따온 거예요. 창업주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토마스 에디슨 유대인. 또 누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예,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영화 감독 누구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모든 분야, 예체능, 모든 분야에 이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유대인 부모들의 그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나라든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한 나라는 그냥 타치 안 해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미 걔네가 다 핵무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미국이 알면서도 타치를 안 해요. 왜? 미국의 심장부에, 미국의 유수한 권력기관에 다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증기관의 발명이 1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전기,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발명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이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좌우지간 책이든지 강연이든지 4차 산업혁명이 빠지는 강의가 없어요. IoT, 로봇, AI 인공지능, 3D 프린팅, AR, VR 기술, 이런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초연결, 초진흥화된 기술, 그것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학교에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과외해서 100점 맞는 애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창의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공지능, AI 로봇,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시티, 3D 프린팅 기술, 코딩 기술, 블록체인, 핀테크, 공유경제. 제 강의를 들으면 부모들한테 새로운 교육관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학원 보내야 헛방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건데요? 시험만 잘 보는 100점짜리가 나와서 어떤 기업 사장님이 써요. 창의력 있는 아이를 쓸래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학점 좋은 애를 쓸래요? 안 쓸 거예요? 대표이사님 안 쓸 거예요? 오늘 뭐 여기 집안에 다 우환들이 있어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기업주라면 창의력 있는 애 쓴다니까요. 그래서 고졸도 괜찮아요. 학교를 왜 다녀요?
아니, 학교를 왜 다녀요? 남 들러리 쓰러 가는 거예요. 걔가 앉아 있어야 저기 선생님 월급 줄 수 있으니까. 걔가 학원에 같이 따라가야 학원 선생님이 돈 벌어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빨리 깨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빨리 틀어야 돼. 왜 애를 잡고 사교육비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아이한테 주식을 사줘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13살,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친인척들이. 와서 아이를 위해서 돈을 내요. 잘 사는 삼촌은 1,000만 원도 주고, 못 사는 고모는 100만 원도 주고, 그 돈을 엄마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얘가 성인이 됩니다. 군대 갔다 와요. 너 뭐 할래? 나 사업할래. 그때 그 돈으로 사업 작업을 대준다는 거예요. 나 공부할래. 그때 그 돈으로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육관이 우리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3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기, 그 시절에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는 경쟁력 없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요, 공평합니다. 머리를 좋게 했다. 운동을 잘하게 했다. 예능을 잘하게 했다. 공평해요. 한 가지씩의 장점을 다 줬어요. 저한테도 줬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잘생긴 얼굴을 준 거예요. 예, 분위기 썰렁하네. 예, 이게 지방에서는 제 유머가 안 먹혀. 저는 수도권 쪽이에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어차피 안 웃을 거 제가 알아. 특히 충청도 안 웃어요. 예, 안 웃어. 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 AI 로봇. 로봇들이 다 해요. 예, 얼마나 이바지를 많이 합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상상도 못 해요. 앞으로 어떤 로봇이 나오냐? 내가 원하는 여자가 딱 만들어져. 눈은 이영애, 코는 고현정, 입술은 누구 있어? 예쁘네. 네. 그리고 마음씨는 누굴까? 아주 비단결 같은 애. 걔가 딱 만들어줘요. 아이들이 걔하고 살아요. 성적인 욕구도 걔한테 해결을 해요. 이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단 마귀가 만드는 미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개새끼 끼고 사는 집구석 저는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합니다. 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창조의 원리에 있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하면 멸절이에요, 인류가. 그리고 동물하고 그걸 해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것이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거, 남자가 남자하고 사는 거. 저 혼자 있다면 나는 다 죽여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앞으로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상상도 못해요. 선생님이셨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성적으로 얼마나 발달을 해가지고요, 걔들은 지금 여선생님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때릴 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전교조 때문에.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쳐죽여야 될 대상들이 바로 전교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최고의 직업이었던 초등학교 교사들을 안 한다는 거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데.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나 찍으면 안 되는 일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덮어놓고. 아니 걔한테 무슨 인권을 찾아요 도대체. 걔는 그거 식량이에요. 식량. 먹지 말라고요? 아니 그럼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어?
애완견만 있어요. 애완 돼지도 있고, 애완 사슴도 있고, 애완 뱀도 있는데 어떻게 먹냐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제 좀 있어봐요. 이제 개하고 살잖아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로봇이 그냥 편리한 정도가 아니에요. 서빙해주고, 어려운 일 해주고, 노인들 돌봐주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생 배우자로 삼고 사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나노로봇. 예, 지금 죽으면 제일 불쌍하죠. 의술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이제 150살 사는 거 이제 아마 흔한 일이 될 겁니다. 90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는. 예, 90여도.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끼리 인터넷을 해요. 우리 집 냉장고하고 쿠팡의 물류창고하고 인터넷을 교신해서 내 냉장고에 지금 떨어질 거를 얘네가 다 알아가지고 내가 엔터 딱 키 누르면 바로 갖다 줘요. 집 앞에 와 있다가. 그런 세상. 바로 사물 인터넷으로 만드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바로 그 모델이에요. 운전 안 해요. 20년, 30년 후에 그럴걸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냐고 그렇게 위험하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IoT 기술이죠. 가상현실.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다시 이제 소환합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우리의 딸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 쓰고 있는 거예요. AR, VR 안경이에요. 네. 이런 세상을 곧 이미 다 돼 있어요. 택배 기사들 이제 마지막 직업일 겁니다. 택배 기사 안 써요. 택배 기사가 다닐 일이 없어요. 다 드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타고 다녀요 이제. 예, 김포공항에서 강남역까지 30분, 25분에 주파합니다. 3D 프린팅 기술. 원래 프린터는 입체가 안 돼요. 단면이에요. 그런데 3D 프린팅 기술로 우리 몸에 장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었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체인지하면 되죠. 예, 인공 장기를 낍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화 오죠. 이번에 간이 새로 왔는데 1+1입니다. 이거 할래요 말래요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겠죠. 예, 이런 세상. 핀테크. 지금 우리가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현금이 없어도요 1년 내내 별로 필요한 날이 없어요. 상가집에 있다고요? 예, 송금하면 돼요. 친구 아들 결혼식 한다고요? 예. 안 오고 계좌이체 해주면 도주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하고 뭐 조카들한테 이렇게 그때나 현금 필요하지 없어도 현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세상. 핀테크의 세상이 됐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이 모든 전방위적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 생각을 하니까 실력이 좋았던 선생님도 아니었고 인자했던 선생님도 아니었고 우리를 많이 때렸던 독한 선생님도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그 어떤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미래 세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2000년대가 되면 집집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래. 세상에. 제가 91년도에 차를 뺐어요. 27살 때. 대학생이. 그러니 대학생이 차를 뽑을 정도니까 2000년도에는 집집마다 다 있었죠. 이제는 2대, 3대씩 있어요. 아파트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이름도 안 잊어요. 곽중신. 중신을 많이 섰나. 그 선생님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나이 60이 되고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나한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었으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저에게, 아이들에게 멘토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창의력을 기르는 일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고, 그 창의력을 기르는 일에 일기 쓰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한 삶은 돈을 많이 버는 삶도 아니요, 성과를 많이 내는 삶도 아니요, 잘생겨지고 인기 많아지는 삶도 아니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아이들에게, 그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일기 쓰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에게는 그런 멘토링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